안녕하세요. 수학원 17차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고사의 마지막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복습하시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 배웠었죠. 이 세 가지 사이에서는 이제 특수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선생님은 약간 극좌표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이제 극좌표라든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나중에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도 또 두고두고 계속 쓰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삼각함수 복습한 다음에 극좌표도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px, y라고 하는 점이 일성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삼각 B였지만 이 점을 2사분면 위의 점, 3사분면 위의 점, 4사분면 위의 점 이렇게 각 사분면마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확장시킨 것이 삼각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단위원 위의 점이라고 설명을 해도 문제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위원 동경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과의 교점을 px, y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거리를 r이라고 둘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 값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었냐면 일사분면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확장시켜서 y좌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r분의 y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x좌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r분의 x 이렇게 설정을 하고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의 정의였고요. 만약에 이 정의를 떠올리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사면 위의 점 일사면 위의 점 x, y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 삼각비에서 어떻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는지 그걸 떠올리시면서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걸 바로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사분면을 정확하게 그리는 그림 대신에 저번 시간 레벨 3 때 설명했던 방식으로 풀게 되니까 그 점은 약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알고 계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극좌표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극좌표가 별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px, y가 주어져 있어요. 적평면삼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뭐 얘에 대해서 x랑 y를 있는 그대로 알려준 게 아니라 어떤 것만 알려줬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원점과 P를 연결하는 선분, 직선이 있을 반직선이 존재를 할 텐데 이걸 우리가 편의상 동경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요거 두 개만 알려주는 거예요. r과 세타 값만 알려줬을 때 이 x랑 y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극좌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상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정리했던 요 내용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x랑 y를 각각 r과 세타에 관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x 값을 구하고 싶다면 코사인의 정의에서 변형을 시키면 될 거고요. y좌표를 구하고 싶다, 사인의 정의를 바꾸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x 값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 y 값은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x, y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선분 OP가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다. 거리 곱하기 삼각함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코사인 값은 x랑 관련 있고 y 값은 사인과 관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원이 단위원,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일 경우에는 r값이 1로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x좌표가 코사인 세타 자체일 거고요. y값이 사인 세타 자체가 될 겁니다.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레벨 3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탄젠트까지도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좌표 내용은 살짝 넘어가고요. 삼각함수 사이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빨간색 직선 말하는 거예요. 이 동경과 단위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교점을 x, y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극좌표의 개념 때문에 사인 세타 뭐라고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사인 세타가 결과적으로 y 값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값은 x가 될 거고요. 이건 삼각함수의 정의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r분의 y가 사인 세타인데 r 값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인데 r 값이 1인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탄젠트는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x분의 y라고 정의했었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코사인, y 대신에 사인을 넣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첫 번째 삼각함수 사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x, y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얘는 원과 동경의 교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게 이제 단위원의 방정식이었으니까요. 여기에 x랑 y 대신에 코사인과 사인을 넣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요 관계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이 관계로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요약을 해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식들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 증명을 매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사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붙일 때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제곱을 사인 앞쪽에 씁니다. 왜냐하면 각도의 제곱인지 아니면 함수 자체의 제곱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인 세타 전체에 괄호 씌워서 제곱을 해주거나 아니면 함수의 제곱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 뒤쪽에 제곱을 붙여준다 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제곱시킨 거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시킨 거, 이걸 합하면 1이라는 특이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이에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한 개의 삼각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것들을 구해내는 과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이 저번 레벨 3 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굳이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삼각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머지 삼각함수 값들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렉션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식을 풀 때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 레벨 3의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세타가 3선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분의 사인, 우리 외웠던 공식, 그래서 코사인 값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인 값은 아니까 이 코사인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개를 알 때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지금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는 1 빼기 저 제곱값인데 계산해주면 9분의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9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제곱을 날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5 이렇게 써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까지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코사인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 개를 골라내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을 거니까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4원면 조건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 4원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자, 세타가 3, 4원면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쵸, 3, 4원면이면 얼싸안고라는 부호 판별 공식에서 얼싸안 세 번째 글자거든요. 안, 탄젠트예요.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만 취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유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이렇게 확정 지어줄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사인 값 알고 코사인 값 알기 때문에 탄젠트 값도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값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분의 사인 세타 값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번분수 취급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처리 가능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약분을 들어갈 건데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분 모가 될 거고요. 위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분 자가 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는 서로 약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이 설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30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번분수 계산 연습도 조금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삼각함수 다룰 때 분수값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번분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2 나왔는데 이대로 마무리 짓기 좀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게 된다면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왔어요.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싶나요? 사실 서술형이 아니면 이렇게 풀기 싫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레벨 3를 익혀두시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이제 이게 좀 본격적으로 자주 활용해서 나오는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곱셈 공식과 연계해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시를 좀 보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합에 대해서 알려줘놓고 곱을 구하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 잘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서는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간단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합만 알아도 곱을 구할 수 있고 곱만 알아도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주 활용되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들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합만 알아요. 합과 곱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그쵸,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가 들어가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합을 아는 상황에서 차를 구해야 되는 곱셈 공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선 혼합항이 마이너스 2ab 나올 것이고 뒤쪽 우변에서는 혼합항이 플러스 2ab 생기기 때문에 이 차이인 4ab만큼을 빼줘야지 여러분들이 얻어낼 저치기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은 뭐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의 합만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공식으로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게 된다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사인 세타의 제곱, 그쵸?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거는 1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값을 1로 퉁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 주어졌잖아요.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그걸 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 줬을 때 2배의 사인 코사인은 9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8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두 개는 곱셈 공식의 변형과도 상당히 연계되어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복습하신 다음에 이제 본시학습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